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이제 월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또 한번 보내야겠죠. 월요일 되면 좀 설레이지 않나요? 설레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지 천의장이 잘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잘 되면은 또 여러분도 잘 될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시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에너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낮에 어제 보니까 방송에 뭐 매미 울음소리를 뭐 개미 울음소리라고 했는가,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누가 댓글 달아놨던데 매미를 개미로 했는가 봐요. 저도 방송하다 보면은 이 발음이 좀 세거나 이제 오타를 좀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재미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사람. 여러분 재미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재미없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재미있는 사람은 배울 게 많다. 어떤 배울 점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가요? 유난히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인생이 뭔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거친 일로 뭔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생도 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않으면서 이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뻔한 인생이기에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역경 속에서 이 즐거움이 만들어지고요.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은 이 자신이 겪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유쾌함으로 이제 승화시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을 그냥 웃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재미있는 사람과 웃긴 사람 다른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요, 남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자기계발 책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재미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저도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싱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싱거워요. 좀 소금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소금 얘기 나와서 그런지 요즘 또 소금 사재기 한다고 난리던데 큰일입니다. 지금 중국은 난리더라고요. 소금을 못 사가지고 그 정도로 일어난데 하여튼 재미있는 사람이 되자. 재미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5로 이제 아이폰의 텃밭 일본 공략이 나서는데 9월 말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에 한 발 앞서가지고 이제 폴더블을 이제 선보입니다. 일본 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를 이제 빨아들이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삼성은 갤럭시 S23에 이어서 Z 플립 폴드 5에도 삼성을 앞세워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야. 브랜드의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갤럭시 Z 플립 5 5개 광고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삼성은 지난 20일 일본 내 미디어 행사를 열어가지고 Z 플립 폴드 5를 공개한 바 있어요. 31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한 후에 9월 1일 공식 출시할 건데 한국하고 북미 등 1차 출시국보다도 3주가량 늦은 출시라고 하네요. Z 플립하고 폴드 5는 보니까 폴더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삼성 브랜드로 출시하네요. 삼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시장에서 삼성 로고를 숨기고 갤럭시로만 마케팅을 펼쳤는데 한일 관계 악화와 더불어서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현지 인식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 2016년에는 점유율이 3%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IT 업계 관계자도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IT 기업의 파일을 잡아먹었다는데 부정적인 좀 반응이 좀 컸습니다. 폴더블 출시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일본 내 연간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에서 샤프를 제치고 애플에 이은 2위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올 2분기 일본 내 삼성전자 점유율은 10.9%예요. 애플이 47%, 샤프가 11.8% 정도 이어서 근소한 차이로 현재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는 이 폴더블 출시에 힘입어서 2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듯 고가 정책도 펼치고 있고, 일본 갤럭시 Z 플립 폴드5 출고가는 각각 15만 4,300엔, 24만 2,660엔으로 국내와 비슷하거나 한 10만원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관건은 9월 15일 공개가 예상되는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인데, 일본은 아이폰 선호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아이폰 1차 출시국이고 9월 말이면 아이폰 15가 시장에 풀려요. 삼성도 한발 빠른 폴더블 출시로 아이폰 15 대기 수요를 흡수할 계획입니다. IT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이 무리한 저가 공세를 펼치는 대신에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아서 우선 2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일본에서도 애플과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싶어요. 나흘 앞으로 이제 다가온 그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회가 있어요. IFA가 있는데 2023이죠. IFA. 이게 화두가 뭐냐? AI하고 로봇하고 친환경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2천여 개 가전 정보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올해 IFA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특히 IF의 중심축인 삼성하고 LG전자는 초연결성, 고효율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기술 제품을 대거 선보여가지고 유럽 가전 시장에 아성을 이어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IF에 공을 들이는 중국 가전업체들의 그 물량 공세, 이 물량 공세가 올해도 거세겠죠. 아주 거세고, 한중 간 주도권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27일 관련 업계 따르니까 IF 2023은 오는 9월 1일에서 5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돼요. 올해 전시회는 전 세계 150개국 2천여 개 기업이 부스를 꾸리고 18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찾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은 참가국 중 가장 많은 1296개의 전시 부스를 차려요. 한국도 중국, 독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164개의 기업과 단체가 전시에 참여를 하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의 그 조지자오 CEO하고 중국의 TV 제조사죠 하이센스의 그 피셔 유사장이 첫날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특히 자오 CEO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그 폴더블 폰 기술 현황을 기조 연설 내가지고 주제로 삼았는 것 같아요. 한국 업체들을 이제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주요 가전과 IT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특히 높은 가격에도 고품질 프리미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또 전력 사용량이 낮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가지고 고효율 가전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요. 삼성과 LG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워서 유럽 시장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삼성은 그래서 올해 IF에서 스마트 싱스로 대표되는 사용자 맞춤형 경험의 확장을 내세우고, 이 제품과 제품을 연결하는 그 IoT 기반의 초연결성을 강화해서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죠. 국내에서 그 선공개한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식 경험을 제공하는 그 푸드 통합 플랫폼입니다. 삼성 푸드,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삼성 푸드는 레시피 검색과 저장, 식단 계획, 식재료 관리 등 사전 준비 단계부터 조리 컨텐츠 공유 등 식생활 전반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요.
삼성푸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맞춤형 레시피는 비스포크 오븐, 비스포크 인덕션, 비스포크 전자레인지 등 이 비스포크 주방 가전과 연동을 해가지고 바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네오 퀀텀 닷 발광 다이오드 등 그 프리미엄 TV와 Z 폴드, Z 플립 5 게이밍 모니터 등 주요 프리미엄 라인업도 전시할 예정인데, 한종희 부회장 등 그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도 총 출동을 해가지고 유럽 현지 거래선들과 잇따라서 만나는 등 세일즈 행보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혁신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를 해요. LG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주거해 그 결합한 그 소형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 코티지를 전시하는 것 같아요. 이 주택은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일부를 자체 생산할 수 있고요. 그 지붕에 4kW급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성인 2명이 하루 사용하는 전기의 상당량을 일부 충당을 합니다. 그 소비자들의 그 가전의 접근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유니버셜업 그 키트도 공개를 하는데, 지체장애 고객이 세탁기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이지 핸드,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스타일러의 옷을 걸을 수 있는 이지 행어 등을 도입을 했어요. 이 밖에 세탁과 건조를 한 대에서 할 수 있는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 유럽 시장에서 최적화된 빌트인 가전 등을 선보이는 것 같네요. 통상 IF에는 그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삼성과 LG전자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삼성전자랑 LG전자 부스에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그 접는 폰이 중국 시장에서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유독 힘을 못 쓰던 삼성 폰이 중국 폴더블폰 시장에서 이제 무서운 속도로 이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제조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우수한 내구성 등 그런 성능 면에서는 인정받은 것 같아요. 중국의 시장조사 업체 시노리서치에 따르니까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폰이 올해 상반기 1만 이안 183만원 이상의 초고가 폴더블폰 기존 판매량 2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1위는 이미 공고하게 그 중국 폴더블폰 시장을 다져 전체 그 점유율의 절반을 가져간 화이겠죠. 잘 다져왔어요. 좀 화이가 나름대로. 그 내수 시장은 그 뒤를 이제 이은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근소한 그 격차로 추격한다는 점은 그만큼 중국 시장 내 갤럭시 Z 시리즈의 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업은 아너는 삼성에 이어서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초고가 시장이 아닌 상반기 전체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1위 기업인 화웨이하고 2위 오포에 이어서 이제 3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1분기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 Z 시리즈의 약진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양새고요.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삼성은 지난 1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26%로 3위를 차지했죠. 공동 1위인 화웨이 오포와 비교를 해보니까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격차는 단시간에 줄었고 22년 1분기 6%였던 삼성의 점유율이 1년 사이 20%포인트 증가를 해서 격차를 한 1%포인트 차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갤럭시 Z 시리즈는 중국 제품보다도 가격은 비싸지만은 이 높은 내구성 등 성능 면에서 인정받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이제 분석이에요. 초고가 폴더블폰 시장 기준 봤을 때 삼성에 밀려서 3위인 아너의 그 매직 V2 256기가짜리인데, 이건 중국 출고가 기준으로서 8,999 이안이죠. 우리 돈으로 한 16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의 최신 폴더블 모델이었던 Z 폴드 4의 출고가도 199만 8,700원이고요. 약 40만원에 육박하는 두 모델 간의 그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Z 시리즈가 이제 중국 제조사인 아너의 점유율을 앞지른 겁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에도 인기를 얻는 배경에는 우수한 내구성 등의 그 기능의 그 기기 성능, 이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달 초에 해외 IT 전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갤럭시 Z 플립 5랑 중국의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의 경첩 그 내구성 실험을 진행을 했죠.
그 모토로라 폴더블 폰은 약 12만 번 그 여닫고 나서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 반면에 Z 플립 5는 40만 번 반복 후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아 실험이 중단됐어요. 이 폴더블 폰의 생명과도 같은 이 힌지 부분의 압도적인 내구성이 증명되는 등 향후에도 폴더블 폰 시장에서 Z 시리즈의 인기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탐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하나씩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글로벌 게이밍 수요의 그 증가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그 그래픽 전용 고성능 디램이 있어요. GDDR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인데, 이 GDDR 시장 공략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제품에서 기술력 우위를 점하면서 이 시장 또한 주도할 채비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미국 시장조사 업체 인더스트리 그로스 인사이트에 보니까 게임용 그 GPU에 주로 사용되는 GDDR 이 시장은 2018년 32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연평균 7.6% 정도 성장 속도예요. 업계에서도 특히 하이엔드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주로 사용되는 GDDR6가 있습니다. 6. 하여튼 고성능 GDDR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이 GDDR은 GPU에 주로 사용되는 D램으로 동영상,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AI 서버에 주로 활용되는 HBM보다도 성능은 떨어지지만은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게임용 GPU에는 대부분이 GDDR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맹추격하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게임용 GPU는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미국 엔비디아의 전통적인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3일 발표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니까 회사의 게이밍 분야 매출은 24억 8,600만 달러, 약 우리 돈은 3조 3천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를 했네요. 엔비디아의 GPU에 사용되는 GDDR은 마이크론이 대부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최근에 HBM을 앞선 고성능 그런 그래픽 D램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한 삼성이 차세대 제품의 유력한 공급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맹추격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은 7월 업계의 최선단 제품인 GDDR7, 이 7이 중요한 거야. 7을 최초로 개발하고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을 해서 차세대 시스템 탑재를 위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또한 연내 GDDR7 개발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은 한 발 늦은 내년 상반기에나 GDDR7을 선보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GPU 시장의 세계 최대 고객사 엔비디아는 차세대 제품에서 마이크론 대신에 삼성 제품을 우선 검토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HBM을 주축으로 GDDR이 뒤를 받치면서 메모리 업계 반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AI 서버용 GPU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HBM 대신에 GDDR을 탑재한 게임용 GPU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이제 호재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GPU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고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탑재되는 메모리도 이제 고가의 첨단 제품을 대량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한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재미있게 들어주면 감사한데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은 뭐 듣다 보면은 삼성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삼성의 사랑을 조금씩 꽃피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